안녕하세요. 콩마을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메가시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가시티 형성의 핵심인 교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교통 전문가이자 세종 토박이인 세종청년 김강사님을 모시고 한번 대세청 메가시티와 대세청 메가시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교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 시각에서 세종을 기록하는 교통의 진심 교통덕후 김강산입니다. 세종에서 오신 거죠? 예, 세종에서 KTX 타고 왔습니다. 네. 먼 길 오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김강사님 모신 이유가 일단 세종 토박이기도 하고 교통 전문가이는데 그 전에 보게 되면 교통 전문가들 분들은 보통 연구나 데이터 갖고 많이 하는데 이제 직접 발로 뛰고 이런 것들이 매우 참신했고 또 이제 젊은 분이니까 몇 년생이시죠? 01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아주 활기찬 그런 인터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모시게 됐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다른 거 모르겠는데 사실 뭐 예를 들면 경제, 뭐 역사 덕후 이런 거 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 교통 덕후 저는 잘 못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세종시를 살다 보니까 교통에 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아요. 철도도 있고요. 또 이제 제 집 옆에 또 경부선이 있어가지고 맨날 기차 소리가 나는데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약간 제가 좀 자연스럽게 교통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더불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장난감을 좋아했어요. 장난감을 주로 이런 또 기차 장난감을 좀 되게 좋아했습니다. KTX나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서 좀 자연스럽게 교통이라는 꿈을 좀 가지게 된 것 같고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세종시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교통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현장을 제가 좀 많이 나가게 됐어요. 버스 노선 소개도 해야 되고 이용자 관점에서 좀 뭔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스의 배차 간격이라든지 특히 세종시는 남북으로 이렇게 좀 긴 도시란 말이죠. 도농복합 도시인데 북에서 남까지 한 번에 이어주는 버스가 간선 노선임에도 배차 간격이 1시간이었어요. 또 제가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제가 좀 시청에다 제안했습니다. 제 당시에 신문시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제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1시간이었던 버스를 30분으로 단축하는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자전거 대여소 설치도 했고 더불어서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바닥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제안해서 실현을 해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이라는 그 말에 맞춰서 좀 이렇게 커왔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이런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진짜 교통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겨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정부 측이 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성사되면서 좀 재미를 많이 느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약간 효능감을 되게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마이크로하게 미시적인 것들을 이제 재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겠어요, 그 재원들이. 그런 평가 많이 받으시죠, 그죠? 예, 그 큰 규모의 제안보다는 좀 정말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제안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 좀 해볼 텐데, 대세청, 그러니까 대전, 세종, 청주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각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대전, 세종, 충북, 청주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대전은 대전광역시죠. 아시는 대로 성심당이 좀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사실.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1905년에 개통했거든요. 그때 개통하면서 결절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통의 결절점이 되면서 대전은 약간 과학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대덕 연구단지가 들어왔고요. 인구는 이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요. 청주가 이제 충북의 원래 관하라고 해서요. 그 지금으로 치면은 도청 정도의 그쵸. 포지션인데요. 그 관하가 충주에서 청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청주로 넘어온 게 1910년쯤인데, 예, 그때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커졌고 지금 청주는 인구가 이제 80만 명, 곧 100만 명을 앞두는 특례시로 승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주가 이제 보건의료 생명 쪽에서는 과학도시가 단지가 이렇게 오창에 생기게 되면서 좀 커지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요. 세종시는 이제 2012년에 출범한 우리나라 7번째 광역자치단체인데요. 행정수도에 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정부청사가 있으면서 자리하면서 이제 국무조정실이나 국토교통부나 중앙부처가 있기도 하고 이제 원래 홍릉에 연구단지가 많았잖아요. 홍릉에 있는 연구단지가 14년 정도 이제 국책연구단지라고 이제 해서 지어서 이제 다 같이 내려오는 그런 약간 행정수도 플러스 연구 기능을 좀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이제 안 건데 청주가 한 90만, 85만, 세종이 지금 한 40만, 대전이 한 150만 하면 거의 이 지역이 270만에서 280만 요 생활권이 그쵸? 굉장히 큰 도시예요, 사실은. 네. 매우 큰 권역임에도 별로 이렇게 여기가 거점을 어디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든지
굉장히 큰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서울 중심의 좀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았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세종의 정부청사보다는 이제 연구단지, 국책연구단지를 자주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뭐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큰 생활권임에도 왜 이렇게 그동안 발전 여지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 원인을 한두 가지만 예. 짚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 원인은 사실 교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수도권은 아시겠지만 이제 철도랑 이제 버스가 되게 많이 발전된 그런 이제 메가시티 리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충청권이 이제 교통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또 이제 각 도시를 연결하는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크게 납니다.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은 자가용에 비해서 2배 이동 시간이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통이 되게 불편하게 되면서 각 도시에마다 포텐셜은 다 있지만 세종은 뭐 이제 행정수도, 청주는 그래도 이제 충북의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이제 과학 산업단지가 될 것 같고요. 대전은 과학도시가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메가시티 리전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약간 못하는 이유는 그래도 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BRT나 이제 차츰차츰 깔아가면서 좀 발전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교통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BRT가 뭐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BRT가 뭐죠? BRT는 이제 버스 래피드 트랜짓이라고 해서요. 간선급행 버스예요. 일산에 있는 그 고양 BRT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반 도로에서 중앙도로의 차로를 좀 따로 빼서 버스만을 위한 도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RT에도 초급 BRT는 일산에서 보시는 정말 자가용이랑 동일하게 신호를 받지만 중앙에 버스가 다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급 BRT는 SBRT라고 해서 BRT 전용의 고가 차도나 지하도로나 더불어서 신혼까지 갖고 있는 정말 고급화된 SBR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BRT가 이제 일반 버스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있어요. 소요 시간이 되게 많이 감소가 됩니다. 간선 노선이나 이제 급행 버스들은 보통 일반 차로랑 동일한 차로를 쓰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BRT는 중앙에 정류장도 있고 전용 도로도 갖추고 있으니까요. 일반 버스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정식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대세천 메가시티가 형성이 좀 안 된 이유로 교통을 가장 먼저 꼽으셨잖아요. 예. 현재 그러면 이 지역의 교통 현황과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의 교통은 사실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이 반영되면서 좀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일반 이용자 관점에서는요, 배차 간격이 많이 깁니다, 정말. 진짜 많이 길어서요. 사실 서울은 3분이나 5분 정도의 그 짧은 텀에도 버스가 3대 이상 다니거든요, 보통. 현장을 많이 나가보니까요. 세종이나 대전이나 청주는 버스 배차 간격이 정말 길어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20분이나 30분 정도 되니까 가장 긴 건 1시간이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4회 정도 들어오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시골 지역. 충청권은 아무래도 이제 배차 간격이 길기도 하고. 가장 지금 좀 지역의 현안은 CTX인데요. CTX가 이제 수도권의 GTX의 지방권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에 따르면은 XTX라고 해서 이제 지방에도 차츰차츰 이런 GTX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가장 선도 사업이 CTX예요. 충청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세종의 정부 세종청사 또 지나가고요. 조치원도 지나가고요. 충북 지역에는 오송과 청주 도심,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대전에서는 세종에서 정부 대전청사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철도 시스템이 이제 막 민간에서 제안했어요.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나오는 사업들이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민간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CTX가 총 사업비가 4조 8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민간에서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사업비의 50%나 운영비를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50%는 이제 정부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의 50%니까 거의 2조 5천억의 거의 언저리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를 정부에서 부담하니까 약간 그 단점을 꼽자면 약간 막대한 운영비용과 더불어서 사업비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CTX에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빠른 이동 속도인데요. CTX랑 동일한 차량에 시속 180km/h의 차량을 도입하기 때문에 정시성이 보장되는 측면도 있고 편정속도도 이제 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지금 아까 보여주시겠다고 했던 지금 현재 교통망의 좀 한계점들을 좀 사례로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사례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충청권 메가시티의 현 교통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따로 노는 교통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가 2012년에 충남 연기군 전역과 일부 공주시 면들과 충북의 일부 청원군에 있는 면을 흡수해서 출범하면서 충청권 권역 자체는 굉장히 커졌어요. 특히 이제 권역 자체가
세종시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제가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시민으로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세종시 인구가 이제 2012년에 10만 명에서 현재 2024년이잖아요. 24년에는 39만까지 약 이제 29만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저는 충청남도 연기군 시절부터 세종시에 거주한 세종 청년으로서 12년 당시에는 광역버스도 없었고 BRT도 이제 막 개통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국토교통부에서의 M버스나 BRT가 조금 더 이제 충청권 곳곳으로 연결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정이 된 만큼 이제 교통망 자체는 꾸준히 키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세종청사가 자리한 그 BRT 도로가 있습니다. 한누리대로라고 해서요. BRT 전용 도로에서 벗어나서 외곽 지역에 22단지가 되는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다 보니까 외곽 지역의 입장에서는 BRT를 타려면은 못해도 일반 지상버스나 걸어와야 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자가 이용하자 해서 지금 세종시가 이제 한누리도로라는 그 BRT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왕복 4차로로 계획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BRT까지 포함하면 왕복 6차로인데 도로까지 나올 바에는 그 자가 이용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과 현실의 약간 괴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현실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외곽에 건설되다 보니까 자가용 수요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펼쳤지만 그래도 약간 실현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교통 정책들이 사실 흐트러지면서 자가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아직 신도시라서요. 기업이 크게 없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도시나 조치원에서는 약간 이웃도시인 대전이나 청주로 많이 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 같아도 약간 그 쇼핑에 위해서 대전을 좀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 웃긴 게 그러면 그게 보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쉽게 얘기해서 많이 유인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줄여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무슨 대중교통을 타는데요? 대중교통이 이제 주로 그냥 이제 버스? BRT 버스, 네, 네. 자전거, 자전거. 네, 공공자전거까지 네, 포함을 해서. 자전거 타고 근데 예를 들면 세종에서 한누리대로로 해서 대전 갈 수 있어요? 대전은 못 갑니다. 못 가잖아요. 예, 그죠? 도심 내부에서 네. 약간 이제 맞춘 그런 교통. 아, 도심 예, 내부는 내부에서, 자전거를 타라? 예, 타라. 그럼 자전거 도로는 잘 돼 있어요? 진짜 잘 돼 있어요. 아, 그건 예, 잘 돼 있고. 네. 아, 그럼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전거가 지금 작년 한 해 기준으로 2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네, 굉장히 늘고 있고 현재 지금 자전거 대여소 대수도 3,000대 이상으로 지금 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세청 메가시티 형성에서 아까 좀 장애가 됐던 거 중에 이제 교통망을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가용이 지금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거에 그 사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네. 세종 제가 자료를 좀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대전 그리고 청주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 시간들을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세종시랑 대전에 이동을 했을 때 오전 8시 기준으로 해서 자가용은 38분이 걸리게 되고요. 대중교통으로는 49분 이상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시간이 이때는 10분밖에 차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이때 총 2번의 환승이 필요해요. 근데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각 정류장에서 환승 대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몇 킬로죠? 그게 그러니까 도로로 몇 킬로 정도? 도로로 32km 정도 됩니다. 32킬로. 네, 네, 네. 그 정도 되고요. 다음으로 세종시와 충북, 세종시청과 충북의 이동 사례인데요. 자가용은 39분이면 가는데 대중교통은 1시간 2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약 40분 정도가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대중교통은 이때 환승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래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충북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충북 도청 소재지 말씀하시는 네, 충북 거죠? 도청입니다. 네. 네, 청주에 있는 청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전시청에서 충북 도청의 거리인데요. 자가용은 1시간에 걸리는데 비에 반해서 대중교통은 1시간 46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한 번 환승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오래 걸리는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새 도시를 이동하는데 평균적으로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의 이동 시간이 40분 이상 더 걸리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가용을 구매해서 이동하거나 차라리 서울로 가는 게 이동하는 게 패턴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김 강사님도 지금 당장 얘기한 것처럼 쇼핑이나 뭐 다른 서비스 차원들을 누리려면 예. 세종에서 결국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나와서 한누리대로 같이 뭐 그런 이제 대로나 하여튼 다른 데로 갈 때 다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들도 대단지가 들어오고 하면 진짜 많이 막힐 것 같은데 이게 대중교통으로도 그러면 버스로도 해결이 됩니까? 버스도 결국에는 도로로 가야 되는데 대전이나 이런 데로 이동할 때 다른 지역으로 엄청 시간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금 현재는 걸리고 네. 있긴 한데 다만 이제 SBIT라고 해서요. 네. 일반 버스랑은 좀 다른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 도로도 있고 고가 차도도 있고요. 지하 차도요. 전용 신호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지금 광역 BRT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따르면요. 광역 BRT를 지금 4개의 사업으로 꾸려서 뒤를 확충하고 있는데 SBIT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환상형 도시인데 도로가 환상형 도시면서 BRT가
또 환상형이란 말이죠. 근데 BRT는 중앙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 국회의사당과 뭐 각종 청사랑 연구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지금 다시 싹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도로는 SBRT 수준으로 맞춰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부는 약간 BRT랑 더불어서 광역 BRT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버스 중심으로 일단 많이가 돼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CTX가 들어오게 될 계획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상이 되고 있는데 CTX가 그러면 이제 대전, 세종, 청주 여기를 연계시킬 때 네. 상당히 장점이 그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이 일단 그래도 있다고 전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기도 하고 BRT랑은 비교는 안 되지만은 일반 버스에 비해서는 일반 지선 버스나 간선 버스에 비해서는 정시성이 확실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 CTX를 그래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점은 그래도 총 사업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정부에서 보존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CTX가 이제 약간 시간을 좀 돈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분당선이 딱 그런데요. 사실 신분당선이 민간 사업자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민간 사업자에 정부가 부담할 막대한 그 돈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 교통이 저는 약간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교통약자라든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이렇게 사실 좀 더 높은 금액이잖아요. CTX나 GTX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공공교통의 목적에서도 약간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약간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세청 보게 되면 청주에 청주국제공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청주국제공항이 실제로 얼마큼 많이 쓰이는지도 좀 궁금하고 예. 사실 전 청주국제공항에 내릴 일도 없을 뿐더러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아,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이 어찌됐든 지금 CTX 노선도에 이르면 거기를 연결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걸 이제 잘 연결해서 쓰겠다는 거죠. 청주국제공항이랑 연결되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청주국제공항이 일단 이용객이나 이런 게 많나요? 이용객이 이제 지난해 한 해 이용객이 제 기억성에 있는데요. 약간 200만 명 정도, 300만 명 정도 선이 됩니다. 왜냐면 제주도로 주로 가시니까, 네, 제주도나 근처 동남아나 일본 쪽 많이 가는 약간 그런 충청권에서도 거점 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공항 여기 있습니다. 이 여기 근데 다만 청주공항과 멀리 떨어졌어요. 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CTX가 생기고 이제 대전, 세종, 충북 관계철도가 생기게 되면 이 여기 청주공항으로 아래 옮긴단 말이죠. 지하로 이설이 되고 나서 옮기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정시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CTX가 이제 도입되는 거 보게 되면 대세청 메가시티 형성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주국제공항도 연결하고 뭐 청사도 연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연결하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철도가 깔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CTX와 함께 무엇이 보완되면 CTX가 더 효율적으로 더 예. 좋은 그 성능을 발휘하게 될지 네. 그거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CTX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지역 간 거점을 연결되면서 좀 더 이렇게 우리 국토가 좀 압축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역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정부 세종 청사나 대전 청사나 그런 약간 청사 위주의 약간 지금 역 위치거든요. 계획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 역에서 또 일반 주거단지나 약간 상업지역까지 나가는 또 이동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시간을 고려하면은 저는 DIT랑 이제 일반 버스가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게 뭐죠? DRT를 좀 설명해 주시면. DIT라고 해서 이제 디맨드 리스폰스 트랜짓이라고 하는데요.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약간 진행하고 있는 게 경기에 콜버스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시 셔클이라고 해서 약간 스타리아 정도의 중규모의 약간 그 차량들을 저희가 이제 불러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한 9인승 정도 되는 네, 거. 그 정도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일반 버스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일반 버스가 지금 현재는 약간 좀 각 마을에 연결하는 게 많거든요. 각 마을에 연결해서 끝에는 약간 좀 큰 규모의 중심점을 갈 수 있는 그런 약간 노선이 되는데 이제 일반 버스를 좀 더 CTX역에 좀 특화되게 돼서 약간 저희가 시간표도 또 사실 맞출 수 있잖아요. 연결해서 교통체계를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메가시티가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부울경도 뭐 특별연합했다가 뭐 이번에 또 무산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세청 메가시티도 있고 아마 이러다 이제 광주 저쪽도 이제 또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교통망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방에서 메가시티나 이제 이런 지역 거점을 형성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에게 교통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조언을 좀 하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저는 이용자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정말 이용자를 위한 사업들인지 아니면 정말 그 정치인 선거를 위한 또 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지 좀 저희가 고민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약간 이번 총선에서는 그 지하나 GTX 플러스 사업이 좀 나왔지만 재정 소모가 많이 되는 사업이군요, 사실. 또 기간도 많이 길고요. 근데 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사업들인지라는 그 고민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용자 관점에서 지방권에 추가적인 메가시티를 통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혹시 또 보고 계실까요? 이제 보고 계시는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좀 첫 번째는 대기 시간 있을 것 같아요. 버스가 대기 시간이 좀 긴 노선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공주역이나 약간 그런 광주 송정역이나 약간 네 이제 그런 또 이제 마침 또 무안국제공항역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역들이 있는데 버스 노선들이 연계되는 교통 체계를 보시게 되면은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진짜 공주역 가보시면 1일에 9회 정도, 10회 정도 버스가요? 네, 그렇게 다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큰 약간 대기 시간을 갖고 있는 버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노선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버스를 한번 직접 타보셔가지고 책상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나가보셔서 한번 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이제 환승편인데요. 역들이 이제 위치하게 되지만 이 역과 이 버스 정류장과 정말 환승이 잘 편하게 되는지 환승센터가 지금 그 복합 환승센터나 일반 환승센터나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버스와 철도역 간의 환승이 잘 될 수는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또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고 더불어서 이 환승 편의에선 대기 라인이 좀 그래도 그 라인들이 좀 저 이동 동선이 저희 이용자 관점에서 정말 잘 나와 있는지 왜냐면 사실 서울역만 다시 보시게 되면 사실 서울역은 기존 시설이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길죠. 네. 굉장히 길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 서울역을 자주 가긴 하지만 동선이 되게 뭐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관점에서는 이를 좀 약간 환승 체계 도라도 있지 약간 교통정보 지도라고 해서 그런 맵들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PM이라고 해서 그 퍼스널 모빌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킥보드나 공공 자전거랄지 그런 이제 기타 수단들을 그 기타의 그 교통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좀 정립을 해서 정말 이용자분들께서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대여소를 설치하고 이용자분들이 비를 좀 맞지 않게 천장 시설을 좀 강화시켜서 하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약간 현장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저희 국마을 사람들에서는 한 3개월에 걸쳐서 국토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과거의 역사부터도 한번 봤었고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또 대담도 해보고. 근데 그 중심에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메가시티와 국토정책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셨기를 바라고 메가시티와 국토정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정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